춥고 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수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9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 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정보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 하루는 또 눈이 내리면서 눈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니까 더 연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연말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취준생들은 내년 상반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바쁘게 좀 계획을 세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취준생들은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강점인지 또 무엇보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 부분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안성맞춤인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상반기 성공 취업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 worktv@ynsco.kr로 얼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말 몇 자리 안 남았다고 합니다. 네. 신청하신다면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분들이 여러분들을 성공 취업의 길로 안내할 가이드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빨리 신청하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더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알찬 정보를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나흘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털 컨설팅을 진행한 날인데요. 그래서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컨설팅계에서 힐링 요정으로 불리고 그렇죠. 있는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또 뉴페이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이윤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왜 떨어졌나 시즌5와 함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맡게 될 행운의 두 번째 주인공 최재면 학생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이 벌써 네 번째 마지막 날인데 네. 마지막 날을 좀 맞이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요새 그 컨설팅 해주신 대로 자기소개서랑 면접 그 반영해서 변경하느냐고 정신도 없고요. 네. 또 오늘 오후에 또 면접이 있어서 맞아요. 많이 오늘이죠.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면 면접도 이제 혼자 치르셔야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정하셔야 할 텐데 오늘이 정말 마지막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니까 궁금한 점 모두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 코치님과 이윤 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나흘, 어제까지 이제 사흘 동안이었죠. 이제 재면 씨의 어떤 면면을 다 보셨을 텐데 일단은 취업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차 코치님께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 사람의 커리어를 다루는 일이라 마냥 따뜻한 얘기만을 들려드린 게 사실 방송에서 제 이미지에 좋거든요. 그렇죠. 제 이미지를 살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해드릴 얘기가 엄청 많아요. 사실 어제 방송을 제가 다 봤거든요. 네. 어제 방송을 보고 컨설턴트님의 고생도 많으셨다는 걸 좀 느꼈고요. 분명히 강점과 약점이 뚜렷한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약점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일단 강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라든가 분위기는 분명 면접 상황에서는 분명한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좀 접근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는 지원자 뭐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간절함도 일정 부분 보입니다. 그게 이제 전형에 녹아들질 않으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거지. 직접 마주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속 깊은 친구고 분명 입사해서 내 후배 직원으로 두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성격의 타입이라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좀 걱정일 정도로 장점은 무궁무진한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면 내용만 보자면 일단 경험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포인트들은 분명 보이는데요. 이게 약점과 같이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소스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 같거든요. 뭐 영월에서 난 표고버섯, 어디 경남 사천에 무슨 아주 좋은 조기, 뭐 이런 좀 좋은 재료들은 다 갖고 계신데 그걸 만들어서 김밥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뭔가 기대감은 큰데 빛 좋은 게살구, 약간 뭔가 좀 아쉬운 튀김옷 가득한 그런 느낌들 때문에 본인의 취업이 지금까지 되셨어야 되는데 안 됐던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본인의 장점을 아직 잘 모르신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뭐 송진원 쌤, 그리고 이윤 쌤 같께서 골고루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달라.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보단 하나를 좀 단계별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좀 걱정이 사실 됐습니다. 네. 어제 방송을 보고 좀 더 확신을 들었고요. 따라서 이 강점으로 극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단 방법을 몰랐다거나 아직 좀 이 고민이 좀 피부로 와닿지 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좀 약간의 염려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의 약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약점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윤 쌤도 계속 차 코치님이 말씀하실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네네. 먼저 윤 쌤이 분석하신 재면 학생의 강점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도 그 재민 학생이 본인의 강점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어제 계속 했고요. 네. 사실 어제 이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더 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서류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타나지 않은 그런 강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역시나 저희 예상대로 네. 본인의 강점을 잘 모르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늘 뭐 얘기 가운데 좀 나눠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강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네. 어제는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건데요. 네. 본인의 경험 중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통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충분히 있었고 네. 또 자격증까지 사실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승무원을 지원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었던 거고 그것이 다뤄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다면 훨씬 더 강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강점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럼 약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면 씨가 갖고 있는 약점은 무엇인지 이번에는 윤 쌤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한두 가지라도 좀 구체적으로 네.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 코치님은 약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약점 가지고도 1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해드릴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만약 제 개인 학생이라면 붙잡고 좀 사정할 정도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어제 방송을 보고 좀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이 상황이 정말 이해함의 고개 끄덕임이신지 아니면 리액션의 의미인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본인의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을까를 봤을 땐 그동안 익히셨던 취업에 있어서 전형에 대한 대비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케빈 크루즈를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레벨의 자기소개만 총괄하면 면접 게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면접까지 갔는데도 결과가 안 좋았다라는 건 뭔가 지금 잘못된 방향 아래 학습으로 인해서 이거를 좀 대비했다는 인상을 좀 줄 수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대비를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서류에서 하나, 면접에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화요일날 제가 드렸던 조언이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짚어드리자면 같은 포인트를 말해도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 본인의 매력이 배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경험이 좋은 게 있었고 안 좋은 게 있었죠. 좋았던 거의 기준은 남이 하지 않은 차별화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슬림 젤라틴 경험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거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경험들,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뭐 인턴 하셨던 것들, 무슨 기획 관련해서 사무 업무를 하셨던 것들은 사실 다른 지원자도 익히 할 법한 이야기들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결과를 냈다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이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걸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다든지 나의 강점을 발견하게 된 계기였다든지와 같이 좀 이 자체가 나한테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지 쪽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다 털어놓고 저는 그래서 이런 애예요 정도 수준으로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네. 이걸 읽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막연함이 느껴지는 거죠.
면접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저께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몇 번을 돌려봤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이 친구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까 하는 부분 때문에 말이죠. 7가지의 경험들을 통해 경험한 강점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거를 나열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열해도 되죠. 문제는 그 나열의 포인트, 그 테마가 없어요. 컨셉이 없거든요. 방향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든지 혹은 운항승무원이 갖춰야 될 자질이라는 어떤 큰 프레임을 쌓아놓은 채 그 안에서 뭘 얘기를 꺼내주셔야 되는데 나 경험 7개 있고요. 특히 고객 접점에서 이런 거 잘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느 포인트에 두고 이 친구에게 질문을 던질까 하는 면이 모호해지면서 질문이 어려워집니다. 진짜 왜 지원했는지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진정성 여부에 대한 걸 본인의 마음만큼 표현이 안 되는 문제들. 앞에서 쌤께서는 좀 거시적인 말씀을 주셨다면 좀 더 전형별로 디테일하게 제가 봐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에 본인이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분이면 이런 조언도 안 합니다. 무슨 헷갈리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냥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지만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원 부분도 놓쳐야 되고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남규 아나운서님이나 한유정 캐스터님이 지금 각자 맡으신 필드에서 일을 하셔야지 1박 2일이나 무슨 코빅에 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어색하죠? 어쩌면 본인이 그간의 지원이 그런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원하고 본인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필드의 영역도 이번 저희 방송 출연을 계기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는 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차코치님이 조금 답답하셨던 게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방송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말씀해주신 약점은 재민 학생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지 이윤 쌤께서는 뭐 경험 한두 가지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연습이나 이런 뭐 하기 전에 과정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그 직무의 방향성에 있어서 뭐 방금 차 코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향 설정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추천한다면 저는 승무직을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떤 거를 그럼 좀 추천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 중에 기획과 운영, 그다음에 데이터 사실 분석 운영 능력이 있거든요. 이쪽에, 네네. 네. 통계 그다음에 통계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다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직무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어제 뭐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통계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오히려 녹여내는 것이 훨씬 더 방향성에서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짚는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면 그쪽에 관련된 직무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경험도 네네. 약간 좁혀지는 그런 강점이 있겠네요. 네네. 사실 오늘 이제 면접 예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면접 예정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가 어저께 봤는데 승무직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아 정말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승무직은 그러면 왜 승무직 이렇게 쓰지 못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저 쓸 말이 없었어요. 라고 사실 재민 학생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가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자꾸 두리뭉실하게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차코치님이 뭔가 학습된 대로만 이렇게 지원한 느낌이다. 이거를 저희도 조금 받은 것 같아서 차코치님은 또 이런 보완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습을 하면 안 되죠. 학습해야 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재민 씨가 학습해야 될 영역은 그 업종과 전형마다 상이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항 승무원 면접을 대비하실 때는 당연히 옅은 미소와 신뢰감 줄 수 있는 발성과 전달력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윤 쌤께서 주신 말씀에 좀 더 얹어서 말씀을 같이 드리자면 저는 본인께서 지금 일단 해왔던 거는 해왔던 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 외에 새로운 지원의 가능성의 가지수를 넓혀달라는 걸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운항 승무원 쪽으로만 포커스를 두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강조해야 될 포인트가 서비스 마인드 측면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디테일 쪽으로 좀 살려서 젤라틴 얘기와 함께 1분 자기소개를 했다면 어제 이야기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슬람 고객도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는 지원자 최재민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 과거 경험을 통해 제가 이슬람 고객에게도 신뢰를 샀던 저만의 서비스 마인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정도로만 말했더라도 어렵지 않았을 소재일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어떤 컨설턴트는 이래라, 방송에서는 또 저래라 이러면서 본인이 약간 흔들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이 봤을 때 뭐가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적합한지를 빨리 찾아서 컨셉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쪽 분야의 면접은 컨셉을 좀 잡고 가주시는 거. 그래야만 본인의 나열된 그 키워드들이 나열로 안 느껴지고 여러 강점들로 들려지게 될 겁니다. 봉투가 없이 자꾸 과일 바구니가 없이 과일만 올려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왜 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과일 가짓수만 소개해 주시면서 나 과일 많이 있음, 나 과일 부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래서 뭐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과일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떨까? 자, 바구니를 준비했어. 이 바구니 안에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 바구니 같이 갖고 과일을 갖고 뭐 같이 시간을 보내야겠다.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이윤쌤 말씀처럼 운항 승무원이 아닌 쪽에 지원을 할 땐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본인 자체는 자신감을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동안 좀 생각 안 하셨던 부분까지 경험을 최대한 좀 기억을 먼저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기억해줘야 될 경험은 결과가 있었던 성과가 있는 경험과 성과는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강점을 발견했던 혹은 그 강점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정성적이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뭐 팀장님이나 사수한테 인정받았던 아주 작은 에피소드까지 좋습니다. 본인이 조직 적응에 있어서의 강점까지도 충분히 적응이 되는 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까지 살릴 수 있게 경험을 좀 입체적으로 준비를 해준다면 케빈 크루 지원 때와는 좀 다른 결의 글과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하실 거예요. 네. 차코스님이 앉은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하나 뚝딱 만들어 주셨네요. 이처럼 아직까지 재면 씨도 뭔가 요 며칠 동안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승무원을 포기를 해야 하는 건지 내가 더 기업을 넓혀서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직 결정은 안 되셨겠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직무를 지원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승무원을 내려놓다기보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폭을 좀 넓혀보고 싶어서 그 윤 선생님이랑 진원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영업관리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또 상반기에는 그 차코치님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인사교육 쪽으로도 준비를 해서 지원해볼 예정입니다. 네. 네, 어쨌든 뭐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넓혀서 폭넓게 지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두 분 쌤들이 보시기에 재면 씨의 강점과 약점을 좀 분석해봤을 때 뭐 차코치님도 승무원은 놓지 말고 가짓수를 많이 넓혀라. 윤쌤도 다른 쪽으로 좀 고개를 돌려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기업의 어떤 직무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차코치님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요거 가지고도 할 얘기가 1시간이 넘어요, 사실. 오늘 왜냐면은 3시간을 쓰셨거든요. 왜냐면 쓰신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원하는 장르와 업종이 뭔지를 좀 맞춰야 되니까 네. 이제 하루아침에 이게 다 뚝딱 나오면 뭐 도교의 관망이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영업관리라고 하셨지만 업종마다 영업관리의 종류가 다른 건 아시죠? 제조사에서의 영업이 다르고 유통사에서의 영업이 달라요. 그 각각의 차이를 느껴보시거나 현직자의 인터뷰 내용이라도 좀 간접 경험을 하시면서 본인이 어느 쪽의 영업에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유통사의 영업관리는 단순히 내 업무만을 잘해서는 안 되고요. 실적이나 보고 쪽에 좀 더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거래선을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유지되고 진행될 것이다. 혹은 내가 속한 그 플랫폼에서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된다라는 좀 플랫폼과 업종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제조사에서의 영업은 어떻습니까? 거래선을 관리해야 되고 거래선의 니즈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의 강점들은 분명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하지만 어떤 거를 어느 업종에서의 영업에 맞게 좀 적절하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니까 경험이 됐건 강점이 됐건 정리된 소스를 바탕으로 그 다음 스텝에서는 내가 하려는 영업이 어느 업종에 어느 업태의 영업이냐에 따라 좀 다르게 취사 전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처음 지원 전략할 때 필요하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기소개서로 넘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를 일반 기업으로 지원했을 때는 기본적인 지원 동기를 묻는 업체도 있지만 소위 서술형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존재합니다. 직업기초 능력에 기반한 문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협업, 의사소통, 갈등관리, 리더십, 열정, 도전, 창의성, 문제 해결 이렇게 7가지 내외의 문항들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들을 매칭을 하는 접근이 필요하고요. 뭐 유료가 됐건 무료가 됐건 좀 외부의 기관의 도움을 받았건 뭐가 됐건 간에 본인의 경험을 단기간에 끝내고 싶다면 빠르게 그냥 이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니까 혼자 한번 경험을 최대치로 나열을 하되 결과 위주로 정리를 좀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아까도 말한 얘기 반복하진 않을게요. 결과 있는 것과 없는 걸 나눠서 보는 것. 여기서 아직 더 큰 문제는 이제 인적성이에요. 본인이 인적성을 잘 볼 거라는 약간 기대는 사실 안 돼요.
본인이 적성에 대한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발견하시는 게 좋아요. 늦어도 1월 달 안으로는 주말에 하루 오전 정도 2시간 잡고 모의고사형 문제집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철 지난 거긴 하지만 삼성 G서트 문제집을 중심으로 한 회분만 풀어보세요. 그래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 본인의 적성 능력이 아직 좀 못 미치는 거예요. 그 문제집을 좀 잡고 유형별 문제집을 뭐 15대 기업, 10대 기업 문제집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2월 말까지 좀 풀어놓고 3월부터는 좀 전략적으로 주말마다 모의고사식의 문제를 풀이하는 게 좋고요. 면접은 이제 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접 준비는 본인이 어떤 발성과 태도를 말하는 쪽에 집중하시기보단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걸 담백하게 할까, 어떤 내용을 어느 질문에 할까를 접합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 이번 면접에서 최대 어느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가, 요거 하나, 그리고 이 얘기를 어떻게 남과 다르게 표현할까에 대한 내용 측면 두 가지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은 담백하게 하셔야 파괴력이 있는 분이라고요. 저의 어떤 분위기를 보십시오. 제가 그냥 좀 친숙하고 좋은 이미지긴 한데 이 직업이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의외로 좀 날카로워 보일 수도 있는 멘트와 분위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고 발성을 해주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평가가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좋은 이미지를 더 극대화할 수 있을 담백한 표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있다, 세심하다, 꼼꼼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그게 강점으로 표현되기보단 그걸 바탕으로 뭘 해줄 수 있다가 본인의 강점으로 표현을 면접 때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고객에게 뭐 실제로 세일즈 면접에 가깝게 그 실제 면접에 가깝게 상황극 면접을 하셨잖아요, 그죠?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어디입니까? 어저께 방송에서 하셨는데, 그거는 확실히 안내를 드려야 되므로 인포메이션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역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는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고객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가 있는 분이라면 저 배려가 좋아요, 책임감 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고객님이 공항에서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찾는 것까지도 제대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표현을 조금만 본인 느낌 담아서 담백하게 해주시는 게 본인의 이 운항승무원 면접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윤 쌤 같은 경우는 방송이 끝나고도 재면 학생을 붙잡아 놓고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왔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그렇게 해주신 건가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면접을 볼 기업의 이제 자소서를 좀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와 이제 면접 내용들을 좀 짚어서 좀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무원보다 훨씬 더 잘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면접 준비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자기소개는 좀 어려워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가이드를 주고 또 제가 참고할 자료를 줘서 작성할 수 있도록 어저께 도왔습니다. 네, 어제 그러면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실 때 약간 통계나 자료 이쪽으로 강점이 있는 걸 발견하셨는데 그쪽으로 추천할 직무나 다른 뭐 회사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과 관리 능력들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 영어 등의 언어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순위를 일단 면세유통 관리 직무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강점이 있어 보였고 두 번째로 추천한다면 차코침에 동일하게 HRD의 업무가 적합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HRD 같은 경우도 결국 교육 기획, 교육 운영, 그리고 효과 측정 등의 업무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갖고 있었고 조금만 직무 경험을 더한다면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지원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들의 추천 직무까지 들어봤는데요. 뭐 아직 재면 씨가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나는 앞으로 상반기를 이런 식으로 준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간략하게나마 계획을 세우신 게 있다면 쌤들에게 점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그 선생님들께서 카톡이랑 이메일로 추천 채용 기업을 보내주고 계세요. 보내주시나요? 그래가지고 그것들 지금 작성하면서 남은 하반기 보내고 또 상반기에는 추천해주신 거 이렇게 직무 탐색도 하고 기업 탐색도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갈 예정입니다. 혹시 좀 우선순위를 정해두신 게 있을까요? 뭐 방향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인적성을 먼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영어 점수가 없으시면 그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디테일하게 우선순위를 정해둔 게 있으시면 지금 점검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혹시 어떤 게 가장 좀 본인이 생각할 때 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제 경험들을 정리를 하고 그 경험들에서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과 이렇게 매칭시키는 그 작업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면접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서부터 면접까지 맞아요.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일단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인적성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윤 쌤 어떻게 이대로만 준비하면 될까요? 상반기 계획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은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적은 기업을 지원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6군데. 예, 예. 그래서 사실 하반기 공채를 이렇게 놓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은 기회 폭을 좀 넓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코치님은 더 좀 보완할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아까 각 전형별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성을 더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최대 1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이게 상반기에 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미처 생각 못한 금융권 중심의 채용이나 공기업 중심의 채용이 그나마 세 자릿수 채용이 있지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뽑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내가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해 두시면서 내년 이맘때에는 웃는 얼굴로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겨울 동안엔 최대 면접을 한 3-4번 정도는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면접을 보시다 보면 본인이 지금 이렇게 파편화된 면접들을 자꾸 마주하다 보니까 매번 버전이 바뀌는 것 같다는 걱정이 되거든요. 네. 차라리 요 겨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면접을 보셔서 합격까지 하면 너무 좋고요. 합격을 하면 이제 다니면서 또 취업 준비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주로 면접 때 가면 나에게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를 한 번 더 바라봐 주시는구나. 본인도 면접 이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라고 경쟁력 없는 얘기를 하면 안 쳐다보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힐끔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면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말해봤더니 나를 좀 쳐다봐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예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런 걸 좀 본인도 실전에서 한번 느껴보신다면 보다 더 나은 결말을 면접에서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네. 동일한데 상반기 공채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 수시로도 계속 공고가 뜨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원할 직무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 맞는 기업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윤 쌤이 다른 기업을 자소서를 작성한 걸 봤을 때 훨씬 괜찮았다라고 네. 해서 아무래도 승무원 쪽에서는 할 말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소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면 씨도 이번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 나가야겠다 감이 좀 잡히셨나요? 네, 아직 그 정보들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큰 방향성은 좀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자소서는 차코치님이 화요일 날 봐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윤 쌤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어떤 방향으로 네. 좀 끌고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결국 면접도 자소서와 연장 선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나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진정성을 입증을 할 만한 어떤 팩트나 사실이 없었어요. 주장만 있었지.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지금 승무원 같은 경우는 내세울 사실 서비스 경험이 그렇게 없었기 않죠. 때문에 내용이 안 나왔었던 것 같고 오히려 경험이 있었던 것들은 충분히 쓰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방향성을 잡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코치님이 면접 컨설팅하는 거를 보셨다고 모의 면접 방송을 보셨다고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식의 강점이 있고 어떤 식의 약점이 있고 또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역시 이미지죠. 좋은 이미지만큼은 진짜 본인의 큰 무기고 매력입니다. 사실 학습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본인 자체가 갖고 있는 분위기는 분위기 깡패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분위기를 안고 면접장에서 면접관들한테 호감을 살 수 있다는 점만은 본인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이 강점이 유지될 수 있게끔 나를 끌어줘야 되는 매력도가 분명 요소마다 필요하다고 저는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좋은데 이거 어쩜 좋죠?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식의 접근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땐 나의 이러한 뻔한 말도 어떻게 들려지는지가 또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진정성 있는 컨설팅을 도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컨설턴트로서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느껴지시나요? 잘 느껴지진 않죠. 근데 같은 얘기도 아무래도 취업이 안 되는 요즘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적을 하거나 독서를 내뱉는 컨설팅보단 좀 더 그 구직자 고객님이 뭘 원하는지를 좀 알고 헤아려 보고
좀 따뜻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서 동기부여형의 어떤 컨설팅을 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저의 컨설팅 어떤 방법도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은 얘기도 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전제를 깔아주느냐에 따라 들려지는 거에 설득이 조금 더 되는 편이 있습니다. 대단한 내용을 지금 말해야 되는 일반 대졸공채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서비스 마인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자격증으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 레벨 몇이에요? 뭐 레벨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그걸 나 이거 잘할 수 있다라는 걸 경험 몇 가지 키워드 나열해주면서 책임감 있고 나 세심하고 나 이거 잘하고 그래서 잘할게요라고만 하시면 설득이 어려우니까 그거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담백하게 가야 되고요. 그 이야기를 아까는 하나를 말씀드렸죠. 하나의 얘기도 그 세심함, 꼼꼼함이 내 강점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업무 내용의 무언가를 잘한다를 강점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팀, 파트 혹은 내가 캐빈 크루, 그 객실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떠한 취지를 갖고 있는지 그 회사의 어떤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작은 미랄 같은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우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항공사마다 추구하는 고객 지향의 모토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KLM이 됐건 대한항공이 됐건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하지 마시고요. 나의 이러한 고객의 이런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강점은 이러한 나의 세심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이게 KLM이 추구하신다는 이러이러한 비전 실천에 도움이 될 겁니다까지라도 얘기해 주시면 운항 승무원 면접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지금 진행이 안 된 채 자꾸 같은 말을 세심함 반복하시면 세심함이 안 느껴지거든요.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저희가 뭐 면접의 자소서 앞으로 계획까지 정말 토탈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 재면 씨가 오늘 많은 얘기를 들어서 듣다 보니까 뭐 좀 이해가 안 가거나 더 앞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바로 또 물어보실까요? 저 한 가지씩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 윤 선생님한테는 제가 이따 오후에 아시겠지만 면접이 있는데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여쭤보고 싶고요. 그 차코치님께는 그 HRD 쪽을 그 우선순위로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쪽 그 인사 쪽이 지원자들이 스펙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만의 차별점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날카롭네요. 네. 윤 쌤이 먼저 좀 대답해 주실까요? 네, 우선 면접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를 때는 제가 아직 그분까지는 몰랐습니다로 인정하고 다만 대신 뒤에 자신의 학습 능력을 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습득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든가 제가 그분까지 미처 학습하지 못했는데 제가 빠른 학습으로 필요한 대답을 다음에는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오히려 담백하게 인정하는 것이 훨씬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척은 하지 말고 좀 담백하게 인정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차코치님은 아까 질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아까 대기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께서 나이가 2살만 어리셨다면 실제로 경험을 해볼 것을 좀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HRD를 담당하는 게 대기업 베이스에서의 HRD가 있고요. 그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HRD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협력업체, HRD 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군데의 동시 지원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HRD 업체의 최고봉은 생산성 본부 같은 곳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사실 소위 말씀하시는 대로 스펙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육학 전공자나 석사를 우대하겠죠. 근데 그런 쪽의 지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 계열 안에 있는 인사 교육 쪽의 일을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전공 무관에 가깝습니다. 제 전공 인도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HRD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 입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잘했어요. 왜냐하면 경력 입사자, 신입 입사자 교육을 잘하려면요. 교육학이나 뭐 회사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상자의 특징을 빠르게 캐치해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강사 섭외하고 교육 훈련비 잘 실적 관리하고 이런 일이에요. 꼼꼼하시죠? 엑셀 만질 줄 알죠? 계획적이시죠? 네. 남한테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거 싫으시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는 거 좋아하시죠? 예, 거기에 맞는 성향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험들을 무조건 다 있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지금까지 캐빈 크루 지원할 때처럼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업무의 내용을 먼저 전제로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육 운영을 할 때엔 강사 섭외 시엔 타부서와 협업을 통해 교육을 운영하고 진행할 때엔 학습자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운영을 하기 위해선과 같은 업무 내용에 준하는 이야기거리를 먼저 적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나의 강점이 과거의 어떤 경험들 속에
비록 다른 경험, 이 경험이어도 어떻게 발현됐는지로 정리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질문까지 해서 오늘 나흘간의 컨설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재면 씨, 저희 방송 출연하시면서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감사한, 너무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하다. 그러면 저희가 또 부모님께 항상 영상 편지를 띄워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솔직하게 1번 카메라 보시면서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띄워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제 예상을 못했는데 저 TV에 나왔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도움 많이 받아서 또 좋은 결과로 이끌게까지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공으로 또 가져가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끝입니까? 네. 네, 정말 알겠습니다. 재면 씨 나흘 동안 귀가 닳도록 들으셨는데 이미지가 정말 좋으시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들은 조언을 꼭 기억하셔서 보완하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정말 좋은 결과 네. 있으실 거라 저희는 믿고요. 어려운 결심이셨을 텐데 방송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미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이윤 컨설턴트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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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접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후에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바쁜 이 도심 속 난 오늘도 커리어우먼을 꿈꾼다. 스펙, 자소서, 면접, 토탈 컨설팅까지 잡정보센터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최고의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보는 내가 떨어진 이유와 상반기 공채 전략.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 5 많은 시청 바랍니다. 쉴 새 없이 바쁜 중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늘. 발걸음이 유난히도 가벼운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고단했을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 노동자도 고용주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섭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춘천시 동면 장항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행정직 정규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재졸 이상으로 경력은 관계없으나 대학교 근무 경력자, 문서 작성과 프리젠테이션 가능한 자,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담당 직무는 대학 행정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연봉은 2,8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12월 17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첨부되어 있는 양식으로 준비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행정직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풀앤비숲 유치원입니다. 강릉시 주권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행정사무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자로 학교 행정이나 공공행정 경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에듀넷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총괄 행정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월급은 32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12월 25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행정사무직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이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청주 첨단 한방병원입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소재한 한방병원으로 병동근무 간호사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학력, 경력은 모두 무관하나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3교대 주 6일 주 40시간이며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졸업증명서, 간호사 면허증 4본을 준비하시어 이메일 접수 지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간호사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채용 마감일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 주시죠. 네, 다음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20일에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금요일인 21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유형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구직자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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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쌤 오늘 굉장히 오시는데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또 이번에는 날이 유독 추운 것 같아서 이럴 때 또 취준생들이 따뜻한 조언 한마디 들으면 더 잘 다가오거든요.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흔한 아시는 말씀이시지만은 뭐 개구리도 이제 딱 더 많이 움츠려야 더 멀리 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운 겨울이지만은 겨울이 있어야 화려한 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겨울 동안 본인의 내실 1년 동안에 되돌아보면서 본인의 내실을 다시 한 번 더 다져보시면 분명히 내년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오늘은 또 개구리 멘트까지 해주셨는데 신세미께서 또 이거에 질 수가 없잖아요. 또 따뜻한 조언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여러분. 겨울이 와야만 봄이 오니까요. 혹시 지금 하반기에 모두 떨어져서 힘든 분들은 저희 좋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왜 떨어졌나 시즌5.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았다고 하니까요. 이곳에 오셔서 좀 따뜻한 분위기 느껴보시면서 남은 상반기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금 좋습니다. 식상했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럼 찬수쌤이 준비하신 히든 챔피언 기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랜섬웨이, 바이러스 공격이라든지 정보 보호가 정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와 관련된 정보 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인 주식회사 사이버원입니다. 네, 오늘 기업은 사이버원. 왠지 IT 분야의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가요? 네, 사이버원은 IT 보안 서비스, 그다음에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 개발, 스마트 카드 기반 출입 통제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종합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전문적인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보안 컨설팅 서비스부터 해킹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안 전문 요원이 즉시 대응하는 보안 관제 서비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안 관련해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 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이 사이버원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사이버원은 국내 원격 관제 및 보안 컨설팅 업계에서 안랩이라든지 SK인포섹이라든지 이거에 이어서 3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총 19개 국가 지정 정보보호 전문 기업 서비스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그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보안 관제 요원, 그리고 화이트 해커 외에도 보안 컨설턴트, 개발자, 엔지니어 인력이 200명 이상으로 전체 직원의 90% 이상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모의 해킹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는 화이트 해커만 해도 3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듣다 보니까 좋은 인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좋은 인재가 있으면 기술력도 굉장히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이버원이 보유한 어떤 기술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이버원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세계 보안 관련 라이센스를 보유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보유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보안 관제 전문 기업 및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그리고 행정안전부로부터는 개인정보 영향 평가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SO 27001 국제규격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보유하면서 안정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정보자산 위험 분석 시스템 특허,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방법 특허, 정보 처리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이버원은 R&D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럼으로써 뭔가 보안 실무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매년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점점 갈수록 이 IT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순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됐는데요. 사이버원의 히스토리가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사이버원은요, 2005년에 주식회사 인젠 시큐리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같은 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센터와 제휴를 맺고요. 2007년에는 국가정보원과 기술정보 교류 협정을 체결합니다. 정보보호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도 선정이 되는데요. 또 2년 뒤에 2009년에는 국가정보원의 민간합동 탐지기법 개발 공동협의체에 가입을 하고요. 2010년에는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이 됨과 동시에 정보통합전산센터와 사이버 침해 공동 대응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2011년에는 현재 사명인 사이버원으로 변경을 했고요. 같은 해 스마트 응용 시스템을 개발했고 또 보안 관제 전문 기업으로 지정되는 등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2012년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며 개인정보 영향 평가 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결과를 얻었습니다. 2013년에는 개인정보 보안 방법과 출입 통제 시스템의 특허를 획득하고요. 2014년에는 키사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획득합니다. 또 올해 2018년에는 벤처기업으로도 선정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지속적인 기술 연구 개발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는 사이버원의 연역 살펴봤습니다. 네, 연역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역을 살펴보니까요. 어쨌든 뭐 우수한 인재, 기술 개발에 대한 욕심을 꾸준히 내면서 결과를 창출해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업은 매출액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매출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매출액은 2017년 기준 약 19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매출액을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별로 안 궁금한데 남규 씨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만요? 네.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이버원은 사실 대졸 공채라는 게 없어요. 대졸 공채라는 게 없고 적합한 지원자를 모집할 때 수시 채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한 부서라든지 직군이라든지 담당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해서 면접 시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연봉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2017년은 기준으로 해서 현재 대졸 근무자가 평균 임금은 약 2,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연봉은 2,700만 원 수준. 뭐 대기업의 수준을 기대하셨다면 약간은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복지가 괜찮다면 또 이런 게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연봉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제 직장인들이 평가하는 잡플래닛이라는 사이트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추천하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다니는 직원들이 나 여기 좋다,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업체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차, 뭐 장기 근속자 포상, 매년 우수사원 포상, 뭐 각종 경조사비 외에도 유연 근무제, 그다음에 임신 기간 단축 근무, 남녀 육아 휴직 가능, 그리고 육아기에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하고요. 국내에 보안 해킹 대회 출전 희망하시면 이 비용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네. 자격증을 취득을 희망하시면 취득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간식 제공이라든지 사내 SNS를 운영하면서 매년 최고 수준의 업무 환경을 만들려고 근무 조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업명은 밝힐 수 없지만 제 지인 중에서는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아도 항상 이직을 준비하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이버원은 복지 수준이 굉장히 좋은 만큼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사이버원의 채용 전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현재 사이버원은 스마트 사업부 지원팀에서 유지보수 직무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하고요. 담당 업무는 스마트 카드 시스템 유지보수, 병원 출입 통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출입 통제, 또 단말기 발급기 AS, 문서 작성 및 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 같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체크하셔서 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이버원은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서류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사이버원의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찬수쌤이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사이버원의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그다음에 실무진 면접, 임원진 면접, 최종 합격 순입니다. 꽤 간단한 편인 것 같은데요. 네. 찬수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사이버원을 지원하려는 취준생들에게 지원 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이버원은 아까 전에 소개에서도 보셨지만은
자격 무관이에요. 자격 네. 무관인데 탈스펙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펙보다는 지원자의 역량이라든지 인성을 중요시하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력이나 배경보다는 본인이 채용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지식을 토대로 본인이 이것들을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여질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들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만 않지만은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무 중심 채용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NCS 사이트 통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역량표를 확인하시고 그 역량표와 비슷하게 입사 지원을 작성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좀 좋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성적인 측면도 좋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요. 회사와 맞는 인재 상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좀 좋게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회사와 맞는 인재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회사의 인재상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이버원의 인재상은 정직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류나 면접 시에도 본인이 정직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열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든지 책임감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수쌤 그럼 마지막으로 사이버원을 추천하시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이버원은 창립 이후에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한 번도 그 매출이 다운이 된 적이 없고 연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보안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도 IT와 관련 일도 없겠지만 IT 취준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이버원 어떤 기업인 것 같나요? 네, IT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뭐 쇼핑몰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보안 프로그램 뭐 결제 하나만 하려 해도 보안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거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IT의 중요성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꼭 빠르게 서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천하시나요? 추천하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IT 보안 서비스 산업을 이끌어갈 종합 보안 전문 기업 사이버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금요일을 맞아서 금요 스페셜 또 어벤져스 특집이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